금요일이었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광복절 행사 겸 국민 임명식 이렇게 같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예, 보고 싶은 인물들이 안 왔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야당의 그 전 대통령 분들이 아직 안 오셔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와가지고 나는 너무 보고 싶은 사람들이었는데 네. 안 와가지고 좀 아쉬웠다. 그런데 우리 네 분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했냐라는 생각. 왜 했냐? 네, 그것도 8.15 날. 왜 했냐? 예, 8.15 광복절은 온 국민의 축제의 날인데 네. 대통령 취임식 저번에 했잖아요. 간략하게나마. 그런데 임명식을 그렇게 거창하게 또 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 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통합을 보여주고 싶어한 임명식이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 진영분들은 안 왔다는 거예요. 네. 가서 무조건 가서 김한 기자 그렇게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가서 좀 축하해주게 갑시다. 아프다잖아요. 아파요? 네. 그래도 두 번 세 번 찾아가서 약도 입에다 넣어주고 금손이 데리고 가야 돼요. 119 태워다가. 그런데 안 왔잖아요. 네, 못 왔어. 그러니까 상당히 본인이 퇴색되지 선택이구나. 않았느냐. 근데 이제 초대를 했는데 안 온 거죠. 그렇죠. 안 간 거는 저는 안 간 쪽에 책임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서운해. 그래도 네. 초청하는 쪽에서 삼고초려 10번 찾아가서 네. 계속 이제 모셔와야죠. 그 점은 좀 아쉬웠어요. 아닌데 뭐 초청을 했고 네. 그리고 뭐 오시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안 온 쪽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은 이미 넘어갔고 거기서 이걸 받을지 말지를 선택하는 건 그쪽의 선택이었던 건데 기회를 걷어찬 건 본인들인 거죠. 아니 그래도 한 번 전화해가지고 좀 오세요라고 모르지 이제 뭐 더 했을 끝나고 수도 있죠. 그건 뭐 그다음 모르는 10번은 거니까. 해야지. 그래도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찌 보면은 전 대통령들의 약간 지금 정권에 대한 항의, 뭐 불만 이런 거를 좀 표시하기 위해서 안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불만을 표시하는 게 좀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냥 뭐 들러리 서기 싫다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굳이 가서 축하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었겠지만, 근데 뭐 8.15에 왜 했냐라고 하셨지만 결국에 이 행사 자체는 분명히 어떤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청 대상도 알려졌던 거고, 그리고 뭐 광복절을 왜 했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성격으로 보면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국민주권 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네. 광복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 국민들이 이제 독립되고 해방됐던 날이고 네. 국민들의 주권을 되찾은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국민들로부터 임명받는 어떤 이런 행사를 한다라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본인들이 나오지 않은 거는 본인들 책임이다. 본인들이 기회를 저버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에서의 국민 주권은 50%의 국민만 국민 주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 50%의 국민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제 초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대를 했는데 거절을 했으니까. 근데 정무적으로 보면 임명식이랑 광복절 기념식을 같은 날 배치하는 게 좋은 선택이었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두 개 중에 하나가 행사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목도가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누가 봐도 임명식이 주목도를 높이는 행사처럼 기획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광복 80주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79주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복절 기념식에 더 힘을 실었어야 되는 기획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임명식에 더 힘이 실리면서 사실 지금 광복절 기념식 80주년 기념식 우리 아무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한복 입고 앉아 있었던 그림 외에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뭐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사람들이 이제 뉴스 고관여층만 부여를 하고 사람들은 그냥 흘러 지나가는 장면인데 이번의 경우에 전야제, 기념식, 임명식 이렇게 세 개가 가면서 좀 이게 뭐였지? 이게 아까 행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게 뭔가 이렇게 연달아 행사들이 좀 과했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전야제 때 드론쇼 하고 싸이 나오고 좋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임명식을 또 하니까 어제 밤에도 무슨 행사를 했는데 오늘 이걸 또 하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겨레 기자가 이제 저런 얘기하면은 정말 폭망한 거예요 행사. 뭘 그러니까 폭망까지는. 이 행사나 이제 글도 그런데요. 사실은 의미가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둘 다 있으면 최고고. 근데 이번 행사는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저 무슨 가수들을 갖다가 이승환 뭐 이현미 불러놓고 그 보수 정복 오라는 거는요. 야, 그럼 우리끼리 할 테니까 너들 오든지 말든지예요. 근데 이게
뭐 너들 오든지 말든지고 승의를 안 보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행사 기획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좀 엿먹이려고 이렇게 행사를 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진 이게 않죠. 정무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에요. 이 행사는 그 이준석 대표가 비도 오고 하니까 그냥 취소하세요라고 이제 그 전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빌미 삼아서 사실은 취소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행사를 갖다가 해가지고 욕만 먹고 돈만 쓰고 욕만 먹었다고 그러거든요. 나는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많이 힘드시구나. 사람이 뭔가 힘들면은 그런 식으로 이벤트 벌려가지고 스스로 위안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김건희 여사가 마음에 그게 참 늘 이제 자기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니까 명품 시장하듯이 이런 행사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욕망 명품이에요? 아니야 욕망? 예? 또 다른 욕망 명품? 아니야 욕구? 또 다른 그러니까 형태의 저 명품. 제가 자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행사하고 뭐 자기 과시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2달 대통령 하고 나서 뭔가 좀 많이 근데 마음에 이게 상처가 생기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루만 얘기하면은 가수들이 파란색 옷을 또 이상하게 맞춰 입었더라고. 그거를 주최 측에서 얘기를 한 건지 좀 얘기를 희한했어요. 했겠지. 예. 파란색 옷으로 좀 그럼요. 입으라고요. 근데 예. 제가 이게 그러면은 통합을 위한 겁니까? 제가 나가는 방송들하고 톤이 상당히 달라갖고 지금 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아니요 하세요. 아니 근데 국민 임명식을 네. 저도 다 지켜봤는데 네. 솔직히 그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드러나는 시간은 뭐 8분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다 앞에는 뭐 시민들이 좀 주인공이고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만약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기 좀 살려줍시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뭐 최고 만세 뭐 이런 거 하고 싶었으면은 행사를 그렇게 안 짰죠. 그렇지. 근데 그 행사의 주인공이 누구였냐? 결국 시민들이었고 네. 광복 80주년에 맞춰서 80명이 있었던 거잖아요. 뭐 마지막에 뭐 내부는 또 따로 있었지만 네. 근데 어쨌든 거기서 뭘 했냐? 이 임명식 과정에서 이제 본인들이 각자 좀 바라는 것들을 써서 전달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대통령께 직접. 그러니까 대통령께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 그게 저는 이번 그 행사의 정신이었다고 보지. 이걸 뭐 이재명 대통령 만만세 하려고 했으면 행사를 그렇게 안 짰죠. 이재명 대통령 2시간 내내 나오고 뭐 뒤에 휘황찬란하게 뭐 있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런 행사는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다 봤으니까. 시상식 같은 경우에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이제 대상 같은 거, 주연상 같은 걸 마지막에 받잖아요. 마지막이 주죠. 네. 뭐 2-3시간의 시상식에 앞에 무슨 작품상, 뭐 음악상 다 받더라도 기억은 잘 안 나고 마지막에 대상 받는 사람만 기억나는 거예요. 여우주연상. 네, 네.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대상 받은 거 딱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주인공으로 했기 때문에 뭐 마지막에 나왔다라고 이제 박성민 최고위원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행사는 이재명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 드는데 하여간 조금 좀 저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좀 민망하지 않았느냐 8.15 때 그런 생각 계속 들었고 참여하지 않은 어쨌든 야당도 잘못이고 그런 행사를 기획한 여당 여권 다 까네요, 대통령실 진짜. 네. 다 잘못이다. 근데 그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좀 지금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8.15 기념사 괜찮았거든요. 괜찮았어요. 전직 대통령의 기념사 비교하면 굉장히 좀 내용도 의미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교하면 안 되죠. 괜찮았는데 지금 이렇게 행사를 연달아 3번을 해버리니까 네. 이 행사의 내용, 행사의 형식 이런 거에 기념사가 죽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면 대통령실 이제 참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본질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좀 가려지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 기획이 됐다. 1박 2일의 이 일정들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전 10시부터 아까 한 45분 전부터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 추모식이 현충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야 대표가 만날 일이 많은데 언제까지 약수도 안 하는 상황이 계속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오는 22일 또 이제 야당 신임 당 대표가 선출이 되면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닐까 우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저기 저 국민 임명식 때도 네. 야당 여당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만나가지고 지금 쌩 깠어요. 등 돌리고 쌩 깠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사회 안 좋은 모습. 국민들한테 이런 모습이 사실 보기 좋지 않거든. 8.15 기념식이죠. 예. 8.15 기념식.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사인데 그 어떻게 야당 송원석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그렇지. 비대위원장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악수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 연출했는데 오늘도 아마 뭐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은 그게 지금 저 정청래 대표가 먼저 좀 도발한 측면이 있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가 사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고 물론 뭐 내란 사건 가지고 뭐 국힘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글쎄요 정치의 영역이란 게 원래 그랬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도 22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가 등장을 할 텐데 네. 굉장히 또 강성 대표 누가 되더라도 네. 뭐 김문수가 되든 장동영이 되든 그런 분들이 등장하실 텐데 또 정청래 대표하고 훨씬 더 각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야 공이 지금 보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강성들만 뽑게 되는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네. 이거는 뭐 국민의힘뿐만 아닙니다. 좀 이따 국민의힘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민주당도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사실은 정청래 대표는 제가 알기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 전당대 대표로 됐고 그러면서 이분은 그야말로 민주당 내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된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렇죠. 내년에 지방선거 이기고 나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2년짜리 대표를 해가지고 공천권까지 행사하는 총선까지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대권까지 자기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보가 점점 더 강성으로 치달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정치가 지금 국민의힘 대표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요 더 험한 장면들 만들어질 거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정당이 다 똑같아요. 민주당은 권리당원만 바라보고 있고 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만 바라보고 있고 개혁신당은 이준석만 바라보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조국만 바라보고 있고 네. 정당이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데 각자 핵심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동훈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대화 타협 조정 이거는 국회에서 정치에서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풀 수 있는 거는요. 여당이 풀어야죠. 저희 김무성 대표가 여당 당대표나 원내대표 할 때 네네. 처음에 국회에 딱 출근할 때요. 항상 야당 원내대표, 야당 당대표실 먼저 갔어요. 있던 없던 먼저 가서 봐라 여기 당대표 오셨나 원내대표 오셨나 없으면은 그냥 그래 니들 열심히 하거라 있으면은 좀 들어가도 되나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침에 뭐 8시 뭐 7시 반에도 만나고 막 그러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침묵을 다졌는데 지금은 막 저쪽에서 누가 걸어오면은 아씨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앞으로 최소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아주 원수처럼 지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어쨌든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은 대상이잖아요. 뭐 지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도 뭐 윤 전 대통령과 이제 계엄 직후에 통화를 뭐 추경 원내대표가 하기 전에 또 뭐 당시 이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랑도 통화를 하고 뭐 이랬던 정황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계엄을 어떻게 보면 돕는 혹은 협조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누가 이제 협조를 했느냐 이거를 또 규명하고 있는 과정이고 뭐 공천 개입 외에도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이제 누가 뭐 어떤 사이였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조사하면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태가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내란 사태에 어떻게 보면 후폭풍, 후유증들이 남아 있는 상황들인 거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아 야당이니까 우리 무조건 대화해, 무조건 만나, 무조건 소통해. 이게 지금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셨죠.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빠르게 만났고 그리고 뭐 그 외에 개혁신당도 사실은 만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당부도 하고 부탁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난날의 사태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위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는 거죠. 박성민 최고위원님의 말씀이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의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절대적인 다수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 그리고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더라도 네. 과반수 의석이 안 되잖아요. 그럼 법안이나 예산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럽고 치사해도 와서 야 그래도 좀 우리 대화 좀 하자, 타협 좀 하자, 법안 처리 좀 해줘라, 예산 좀 하자. 네. 이랬을 텐데 그냥 뭐 국민의힘 무시해버려도
모든 법안 처리, 예산안 처리 다 할 수 있으니까 무시당할 짓도 좀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국민의 의석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사실 협치 안 해도 되는 대상 아니야 했지만 그거 누가 뽑았어요? 국민들이 뽑으신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총선 때도 국민들이 선택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뭐였죠? 윤 정권 진행 중이었잖아요. 네. 윤 정권 재임 시절에 심판을 한 거였어요. 근데 그 뒤에 국민의힘이 뭐가 변했고 뭘 반성했고 계엄 이후에 뭘 어떻게 했죠? 지금도 보면 결국에 지금 전당대회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유력하다고 얘기되는 후보들이 결국 윤어게인 외치는 후보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외에 혁신, 쇄신 외쳤던 사람들은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하고 왕따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 주소기 때문에 이걸 뭐 민주당이 무조건 오만하다 이렇게 볼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은 네. 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취임사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뭐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물론 레토릭일 수는 있는데 초반에는 원래 대통령 되면요. 나라 참 잘 다스려 보고 싶지 않겠어요? 대통령 되면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문 잘- 못 해봤어요 여기서? 뭐? 저희 다 몰라요. 잘해보고 싶었을 텐데 그래서 야당 관계도 잘해보고 싶고 자기가 중도 보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 통합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뭔가 자꾸 삐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청래 대표 등장하셔가지고 강성으로 치닫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지금 국민 임명식 보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나는 잘해보고 싶은데 왜? 그러니까 국합 배드캅이 아니에요. 국정이라는 거는 수사가 아니에요. 국정을 어떻게 국합 배드캅으로 합니까? 그 대통령실하고 적어도 당하고 이렇게 입을 맞춰가지고 해야죠. 손발 맞춰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무슨 뭐 수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하고 우리가 이제 계속 명청 얘기하잖아요. 네. 명청 전쟁한다는 얘기도 표현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장승철 소장 보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김무성 대표 때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야당을 챙겼는데 우리 박근혜 그때 당시 대통령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 재현 보는 것 같다니까. 그때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키고 싶었던 대표는 따로 있었어요. 서청원 맞아요. 대표. 맞아요. 그런데 서청원 대표가 안 되고 김무성 대표가 어렵게 전당대회에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서로 지금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박근혜 대표는 또 김무성 대표 인정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맞아요. 또 김무성 대표는 또 그 나름대로 막 나중에 뭐 계기다가 예. 결국은 총선 때 그게 이제 막 터져가지고 크게 흥망이 붙잖아요. 있었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게 탄핵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점점 앞으로 균열은 더 심해질 거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